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샘물숲 어린이집을 믿고 자녀들을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봄 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얼굴 뵙고 같이 서로 교육도 받고 서로 또 교제하고 싶지만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아주 짤막하게 임팩트하게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멋진 훌륭한 정말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죠. 한 30% 정도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보직 교수들의 4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또 과학자랄지 예술인이랄지 정치인들이랄지 또 경제인들이랄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죠. 물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사가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죠. 오늘 이 시대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결정적인 때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임신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장전호라고 하는 샘 여성병원 병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임산부들의 8,000명 되어지는 임산부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8,000명 되어지는 어머님들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요. 임신 소식에 굉장히 당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덤덤한 부모님들이에요. 이제 결혼했고 이제 뭐 좀 1년 지나고 2년 지났으니까 이제 아기가 생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임신했어요. 진짜예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선생님에게 정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라도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었던 당황한 부모님들, 원치 아니하는 임신. 그 태 속의 아이는 지금 생명체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10달 내내 부모님이 자기를 구박한다는 것도 압니다. 야, 이 녀석아, 왜 네가 들어서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이가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요. 어렵겠죠? 자, 두 번째. 무덤덤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럼 이 아이는요. 태 속에서요. 우리 엄마가 뭐 별로 기뻐하지도 않네? 그러면서 10달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부모님에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감격으로 감동으로 아이의 잉태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 아마 아기가 그럴 거예요. 뱃속에서. 아빠도 와 계시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네? 나를 이렇게 환영하시네? 하면서 아이도 활짝 웃음을 띠게 될 겁니다. 이 아이의 일생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미 많이 장성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쩜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웠냐. 거기에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답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의 어떠한 기업체를 세우려고 하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겠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어려서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가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성년식을 축복하는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토론하다, 대화하다,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을 해주는 유대인들 도서관 한번 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EBS에서 취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들어가면 정숙을 요청하죠. 그래서 신발도 끌지를 않습니다. 잡담을 금지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도서관들을 보니까 꼭 마치 재래식 시장에 온 것 같아요. 익산으로 이야기하면 북부시장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장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어머니와 딸이 와서 마음껏 목청을 높여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옆에 그룹하고도 또 연대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탈무드의 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이거죠. 배가 고팠을 때에 너는 뭐 먹고 싶니? 이렇게 아빠가 물어보겠죠. 저는 오늘 해물탕을 먹고 싶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해물탕 먹고 싶습니다. 그럼 아빠가 그래 해물탕 정말 맛있겠지. 해물탕 재료가 무엇일까? 물고기죠. 그래 맞지 물고기지. 그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올까? 네, 호수에서요. 바다에서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오늘 먹고 싶은 것은 무슨 해물탕이지? 네, 저는요 민물고기가 오늘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민물고기 가운데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지? 네, 저는요 붕어를 좋아해요.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주고받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합쳐서 또 토론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철학의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러한 철인들이 살았을 때 헬라 철학이죠. 이 철학가들이 바로 이러한 문답식, 토론식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또 제자들의 우둔한 것을 다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고적으로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탠퍼드를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녔었던 조현영이라고 하는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강사님으로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 주도형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업을 주도적으로 하더라,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7명 정도, 8명 정도 그룹을 지어준답니다. 학기 초가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강의 계획표를 나눠주고 이제 한 주제에 맞게 각자 조별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교수님은 이제 오프닝만 해주고 잠깐 출석 체킹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준답니다.
근데 이 조현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토론을 하는데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마치 레이저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7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질문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답변을 해서 또 누구에게 던져줘야 될지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죠. 그리고 그 토론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 주제에 맞게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50분, 60분 아니면 2시간, 3시간 토론을 하고 나면은 7명의 아이들이 준비해 온 것이 다 각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7명 아이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눈 다음에는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정도 될 때는 오셔서 여러분 오늘 토론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와서 대표로 한번 발표해 볼까요? 그럼 한 친구가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친구가 와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드바이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론하느라고 정말 애썼고 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가서 준비하는 거죠. 바로 토론 문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토론을 할 때 여기에서 아이들은 무한한 창조, 무한한 경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일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이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거, 여호수아에 대한 거, 또 학문에 대한 거 토론하게 될 때 아이는 벌써 토론할 때마다 모세의 인생을 살은 거예요. 자기가요. 다윗의 인생을 살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의 가장 부강한 때는 언제였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용맹스러운 왕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지혜스러운 왕 솔로몬 때에 금이 거리에 펼쳐지고 은들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고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통곡의 벽을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무슨 쪽지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끼우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 하고 보았더니 거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하브르타의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대화가 활짝 열려지겠죠. 친구들과의 대화도 활짝 열려지겠죠. 그래서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샘물숲에서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가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올해가 무슨 해죠? 신축년이야.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맞습니다. 신축년 소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경문화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쟁기로 갈아엎는 일, 썰애질하는 일, 또 그 짐을 실로 나르는 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가 한나절 일을 하고 와서 점심밥을 차려주면은요 폭풍 흡입입니다. 뭐 거침없이 먹어요. 또 배고플 때 한나절 이제 집에 있다가 저수지 뚝방이나 들녘에 소를 데리고 나가면은요 혀를 막 한번 팍 내가지고 돌려서 억새풀이나 칡렁쿨이나 이런 것들 뭐 폭풍으로 흡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폭풍 흡입을 젤로 잘하는 먹방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김준현.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소들이 보세요.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소가 파워풀한 건 아니거든요. 소는 먹고 나서 이제 엎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아까 폭풍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짧게 어금니로 막 봐서 다시 침과 함께 맛있게 또 넘기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입니다. 일명 되새김질이죠. 우리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알아요. 헬런 켈러. 정말 고통 가운데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정말 어려운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설리번이라는 친구를 설리번 선생님이 맡아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친구를 설리번 선생님이 맡아서 물을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복이에요.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만져보라고 그래요. 또 마셔보라고 그래요. 또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래요. 또 한번 바닥을 펴서 담아보라고 그래요. 그럼 물이 다 새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리번 선생님이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야. 200번을 열었다 잠궜다 열었다 잠궜다. 바로 이게 하가예요. 여러분, 학문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뭘까요? 계속되어진 반복의 학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하가, 읍조리다, 반복하다 이 말인데요. 이걸 잠잘 때 가장 잘한 민족입니다. 잠을 잘 때 아이가 하루 종일 지쳤고 또 친구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이 들 수도 있고 또 투정을 부리다가 엄마 아빠한테 맴매 하고 또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 아이는 분을 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을 사랑해요. 우리 딸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절대 신뢰 속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잠이 들은 상태에서도 이 아이가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방송국에서 여러분 12시, 1시, 새벽 2시가 넘어가면 PD분들께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녹화한 것을 틀어줍니다. 밤새도록 방송국이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잠들을 때에 평안한 상태에서, 든든한 상태에서, 기쁨의 상태에서, 부모님의 절대 신뢰를 받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어지면은요, 밤새도록 아이들의 세포가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잘 커나가는 거예요. 뇌 세포도 IQ가 번쩍번쩍 그때 다 회복이 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투드로 맞고 잠을 잔다든지 분노 속에서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그 분노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정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품 발전에 지장을 느끼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하브루타와 하가 두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토론식 문화예요. 부모님들이 질문을 던지고 또 받아주고 계속 탁구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위인들을 통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물을 놓고 대화의 장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이 뭐라고 그랬죠? 하가. 그렇습니다. 하가. 하가는 특별히 잠을 잘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읍조려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읍조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안정감,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벌써 하브루타를 통해서 상상의 날개를, 학문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죠. 아이디어의 날개를 펼치죠. 하가를 통하여서는 안정감이 있죠. 너무 아름답게 집들이 지금 건축되어져 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세 번째의 기둥은요, 아이가 이제 12살쯤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어지면 일찍 성년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있어서, 그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된 날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 친구들도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져서 결혼 예식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미니 결혼식이라고 보면 훌륭합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짓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가정에서도 자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경사입니다. 자, 그러면 집안의 경사 가운데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겠죠? 모일 때 최고로 이 아이를 존중하는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최고 존중해주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옷을 사주죠? 구두도 사주고요. 선물, 귀한 것들을 주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현찰입니다. 정성스럽게 이 아이의 성년됨을, 유대인됨을, 국민의 소중한 일을 이제 감당하는 이 자리에 봉투들을 정성스럽게 친척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뭐 적게는 3천만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제 부모님이 저금을 하든지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이 아이에게 창업자금이다 이거예요. 너의 마음껏 한번 너의 꿈을 펼쳐보아라. 아이가 신바람 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저 창업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까 하면서 아마 지혜를 구할 거예요. 이미 상상의 날개 속에 자기의 인생 설계를 그는 하고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벤처 성공률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경제인들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6.1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에 1970년대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애꾸는 장군이 한쪽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랍이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랍국을 6일 만에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6일 만에 정말 승리를 했어요. 개선 장군이 되어진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신무기가 무엇이냐고 궁금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무기는 젊은 청년들의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나갔었던 유대인 청년들, 유학을 가고 돈 벌러 나간 청년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고 대거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자기들을 징집할까 봐서 다 숨어버렸던 거예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이 나치의 정권 가운데 독가스실에서 무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학살 기념관에 들어갈 때 커다란 스테인레스 판에다가 새겨놓은 문구를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새겼을까요? 우리는 그대들을 용서합니다. Forgiveness. 그러나 우리는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는, 당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좀 나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멋지게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로 만들어 키워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나선다고 하면 미국이 두렵겠습니까? 일본이 무섭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탑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저희 샘물숲 어린이집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멋있는 동산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더 용기 100배 해서 아이들과 함께 멋있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되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교육이 조금 만족이 되었는가요? 네, 만족이 되셨으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